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컨퍼런스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제 행정학 필드 중에서도 난프라핏 관련된 이제 컨퍼런스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아노바 컨퍼런스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컨퍼런스고요. 난프라핏 스터디 중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줄임말이 뭐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Voluntary Action. 그래서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전체를 이름을 다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아노바라고 편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노바에 주로 오는 학자들은 이제 아노바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 아노반 이렇게 얘기를 이제 우리끼리 이제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노바 컨퍼런스는 가장 큰 컨퍼런스 어소시에이션이죠.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특히 미국에서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난프라핏 연구를 하는 스칼러들은 아노바를 뭐 매번 놓치지 않고 가고, 그 다음에 또 프랙티셔너들도 많이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단순히 이제 난프라핏 오거나이제이션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터디시플리너리 이제 그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난프라핏이랑 연결될 수 있는 뭐 시빌 소사이어티라든지 뭐 필란트로피의 모든 것들, 뭐 CSR, 뭐 소셜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볼런터리 액션 이런 것들이 다 난프라핏 컨퍼런스인 아노바 컨퍼런스에서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1월 달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11월 달에 많이 하고, 이제 그 서미션은 그래서 보통 여름에 넣게 됩니다. 여름 되기 전에 넣죠. 이제 보통 이제 봄에 나와서 제가 이제 4월 말에 그걸 다 준비를 해서, 요번에 데드라인이 5월 초였거든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에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난프라핏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가기 때문에 매해 가시다 보면 자꾸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킹 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난프라핏 연구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신이 이제 관심 있는 세션들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갈 때마다 보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트워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널은 이제 MVSQ가 있죠. 그래서 MVSQ가 난프라핏 관련 저널에서도 가장 탑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아노바도 뭐 아스파나 뭐 PMR, 뭐 아스파 같은 큰 컨퍼런스처럼 아노바도 이제 섹션이 있고, 그 다음에 커먼 인트레스트 그룹이 있어요. 아노바도 보통 이제 모이면 몇백 명 정도 수준에서 모이거든요. 보통 뭐 800명에서 1000명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모이고, 요번에 2021년도에는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직접 하겠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요번에는 애틀란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2010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버추얼로 할 수 없이 진행을 했었죠. 섹션하고 커먼 인터레스트 그룹을 이제 보실게요. 그래서 섹션은 이제 아스파 섹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추가의 피를 내시고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입을 하시고, 제가 세려보니까 섹션도 한 12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연구 주제별로 섹션들이 나눠져 있고, 섹션을 하려면, 그러니까 섹션을 만들려면 거기에도 이제 일정 부분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뭐 보드를 구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사인을 회원들한테 몇 명 이상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섹션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지금 12개 있는 건데 뭐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다 참여가 가능하시죠. 그리고 그 참여가 되시고 이제 그러면 섹션의 멤버가 되시는 거고, 그러면 그 섹션 이제 컨퍼런스 하는 중간에 섹션 비즈니스 미팅도 있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당당하게 멤버로서 가시고 한 표도 이제 행사하시면서 섹션의 그 리더십을 뽑으실 수도 있고 내가 리더로서 일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섹션에 가입이 돼 있는데, 그래서 뭐 팁스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섹션이고, Theory, Issues and Boundaries 섹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티칭 섹션, 그래갖고 티칭에 관심 있는 분들 티칭 섹션에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Early Scholars 섹션 해가지고 이제 박사생들이나 교수, 어시스턴트 교수인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섹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ommon Interest 그룹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직 섹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정한 이슈나 어떤 특정한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섹션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신청을 하면 내가 이런 인터레스트 그룹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아노바 쪽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심사를 통해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입하는데 이제 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가입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 그 한국 스칼러들도 이 인터레스트 그룹을 몇 년 전에, 뭐 몇 년 안 됐죠. 이제 한 2년 3년 차밖에 안 됐는데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KMPRN이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줄임말로 해가지고 저희도 모이고 있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리더십에 조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한국 분들이 만약에 난프라핏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노바 오시게 되면 꼭 이 커먼 인트레스트 그룹에 가입을 하시고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지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실 수 있고 중요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차이니스들이 만든 또 이런 커먼 인터레스트 그룹이 있습니다. 차이니즈 분들이 만드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 하는 친구들이 한 게 있고, 이런 게 있는가 반면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그 리서치랑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커먼 인터레스트 그룹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인터내셔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커먼 인터레스트 그룹도 있고, 그랜트 메이킹, 그랜트 프로포절 쓰고 어떤 그랜트 하는 거 관심 있는 그런 커먼 인터레스트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섹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네트워킹 좋죠. 커먼 인터레스트 그룹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커먼 인터레스트 그룹은 따로 이제 피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이제 그룹 자체가 돈이 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워드 같은 걸 조금 만들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섹션들은 섹션 어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어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한번 이렇게 트라이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서비스 오퍼튜니티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볼런티어 하고 싶다, 내가 그래서 서비스를 하고 싶다 얘기하면 그거를 뭐 넌 안 돼 이렇게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박사생이라도.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노바 아시아라는 게 있습니다. 아노바 아프리카도 있고 아노바 에이샤도 있는데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별도로 아시아 학자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요번이 5회인 걸로 알고 있고, 주로 이제 여름방학 때 합니다. 6월 또는 7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이제 대학교들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호스트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진행했고, 뭐, 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한국에 이제 연대에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캔슬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못했었고요. 그래서 요번에 2021년도에 7월에 하는 거는 차이나에서 항저우에서 하게 되고요. 다시 2022년도에는 한국에서 다시 2022년도에는 할 예정이 있습니다. 연대에서 똑같이 이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기회잖아요. 미국까지 오는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아시아에서 하는 거 먼저 가셔도 되고, 한국에서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신청을 하셔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5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막 정립이 된 거는 아니지만, 주로 박사 학생들이 그래서 신청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억셉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1회 막 2회 막 이때까지 막 중국에서 하고 이럴 때는 가면 거의 뭐 등록비 없고, 그 다음에 숙박 이런 것들도 많이 해결을 해줬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세이브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번에 항저우에서 하는 거 신청을 했는데 가지는 못하고 요번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할 거라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컨퍼런스는 웨스트 코스트 난프로핏 데이터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는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좀 리서치 데이터나 그 다음에 새로운 메토돌로지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기가 좋은 컨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에 이제 여기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름에 이제 웨스트 코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서부 쪽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저널 컨퍼런스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애리조나 이제 ASU에서 호스트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주로 학교에서 많이 호스트를 하거든요. 이런 리저널 컨퍼런스들은. 그래서 비용도 좀 싸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했었고, 2020년도에는 또 제가 있는 텍사스에서 했었어요. 어스틴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또 가까웠죠. 그래서 이렇게 참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버추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리저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피가 없죠. 피가 없어서 좋고, 요거는 주로 4월에 합니다. 4월에 하고요. 피가 없어서 참석하기가 상대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똑같죠. 이제 박사생들한테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가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앤 메서드를 주로 보는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메토돌로지를 내가 조금 적용을 했다던가, 그 다음에 새로운 메토돌로지를 좀 배우고 싶다던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2019년도에 갔을 때는 어떤 뭐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가가지고 좀 배웠던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NCCS 데이터라고 난프로핏 이제 파이낸스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워크숍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러한 컨퍼런스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다음은 ISTR, 이거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 Sector Research 하니까 이건 약간 유럽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글로벌 이슈에 많이 포커스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주로 유럽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직까지 참석은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이건 줄라이 7월에 하고요. 연결된 저널이 또 볼룬터스라고 있습니다. 볼룬터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인터내셔널 그런 아티클들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볼룬터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퍼블리케이션을 이 저널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ISTR도 굉장히 좋은 저널이고, 근데 이제 조금 여기가 그
그 멤버십 피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 피도 좀 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쉽게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 유럽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컨퍼런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컨퍼런스들이 좀 더 있는데요. 소개를 조금 드려보자면 APEM이 있죠. 요거는 이제 주로 팔러시, 행정학, 그냥 일반 행정학이 아니라 한마디로 뭐죠? 정책학. 네. 정책학을 주로 많이 하시는, 그래서 팔러시를 주로 다루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컨퍼런스고, APEM 굉장히 크고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입니다. 노벰버에 있고, 요번에는 죄송해요, 2012년이라고 해놨네요. 2021년인데요 요번에는 텍사스 어스틴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저널이 JPEM, 굉장히 좋은 저널이죠. 요 컨퍼런스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BFM. 요거는 이제 파이낸스 많이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가시는 컨퍼런스죠. ABFM은 그래서 버제팅 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제 주로 정부 쪽에 버제팅이나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보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고요. 9월에 있고, 9월 또는 10월에 있고, 이번에는 워싱턴 DC에서 있네요. 그래서 연결된 저널도 있고, PBF라고 하는 게 있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컨퍼런스는 IRSPM. 요거는 난프라핏 쪽의 ISTR처럼 약간 그 행정학 쪽에서 있는데, 행정학 쪽에 있는 어떤 국제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요 IRSPM이 유럽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컨퍼런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컨퍼런스고, 요번에는 4월에 버추얼로 있었고요. 연결된 저널이 퍼블릭 매니지먼트 저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저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굉장히 컨퍼런스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AOM, 아카데미 오브 매니지먼트. 이거는 사실은 비즈니스 쪽에 있는 컨퍼런스죠. 비즈니스 쪽의 컨퍼런스인데 워낙 매니지먼트를 광범위하게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디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섹션 비스무리하게 아니면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퍼블릭 앤 난프라핏 디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섹션처럼 이제 존재를 그 안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난프라핏 연구하는 분들이 주류는 아니죠. AOM에서는요. 그렇지만 AOM에 가면 아무래도 매니지먼트 쪽에 연구를 하는 비즈니스가 좀 더 이제 어드밴스드 되어 있으니까 그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배워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이나 난프라핏 오르거나이제이션 연구하시는 분들이 배워온 걸로 많이 활용을 이제 적용을 많이 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배울 게 많은 컨퍼런스다. AOM은 정말 큰 컨퍼런스예요. 7월 말에 보통 여름에 있고요. 이렇게 정말 큰 그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서브미션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앱스트랙을 많이 내고, 그래서 이제 억셉되면 그 다음에 리서치를 빌딩업을 해서 가지고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AOM은 그렇지가 않고 풀페이퍼를 내야 돼요. 풀페이퍼를 내면 그걸로 심사를 해서 이제 8월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프로시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컨퍼런스죠. 하지만 가신다면 굉장히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 퍼블릭 난프라핏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디비전 홈페이지로 가시면 그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뭐 서브미션을 하고 뭐 이런 설명들이 잘 나와 있고, 이 디비전에도 어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노려보실 만하다라는 거, 이런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다닐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로 가는 컨퍼런스들을 잘 찾으시고 나의 메인 컨퍼런스는 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많은 컨퍼런스들 중에 본인한테 잘 맞는 거 잘 선택하셔서 컨퍼런스 다니시고 그걸 통해서 또 그 본인의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잘 쌓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얘기는 오늘 여기에서 접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